정 간사님 지금 내가 단 한 차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발언을 어떻게 뻔뻔하게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미합의진 얘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럼 자세히 권영세 단 한 차례도 안 했어요 제가? 정청래 의원 자제해 주시고 발언을 마저 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30명 가까운 증인들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증인 신문 시간은 10시부터 밤 12시 가까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증인들 중에 의원으로부터 단 한 차례 증인 신문을 받지 못하는 증인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 증인 신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증인 여러분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시차별로 소환을 하고 그리고 주제별로 분리해서 증인 신문을 하자라고 야당 간사에게 여러 차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야당 간사의 반대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원동, 민병주 두 분 증인에 대해서 장막 밖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오늘 또 난데없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원세훈, 김영판 두 명 증인에 대한 신문하는 도중에 우리 정청래 간사와 오후에 저 바깥에 저녁 시간에 나갔습니다. 의원 휴게실에 가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장막 치고 하자 그랬더니 정청래 간사께서 국정원 현직 직원들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옆방에 있는 바로 저 뒤편 내 증인 대기실이 있는데 그 증인 대기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신문 답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해서 뭐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정청래 간사께서 자기가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잘한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봤더니 금요일날 회의가 끝난 후에 다시 우리 여기 뒤에 있는 허영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전화가 왔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장박을 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합의 반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또다시 뒤집느냐. 지난번에도 미출석 증인에 대해서 21일 날 재소환하기로 했다가 그 합의서 휴지 조각 만들더니 또 하냐. 그리고 그런 얘기 할 거 있으면 수석이 나설 게 아니라 정청래 간사가 직접 전화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12시 15분에 그랬더니 12시 15분에 문자 메시지, 밤 12시 15분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여기에 장막을 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줄 알았더니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꿉시다 이래요. 그날 분명히 우리 허영우 수석께서 여기서 장막을 치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저 뒤에서 하는 게 가능한데 저 뒤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용도 적게 들고 해서 그렇게 본인이 다 알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연락을 안 했더니 토요일 날 또 문자 메시지가 와서 제가 또 연락을 드렸어요. 나중에 드렸더니 하도 사정을 하기에 제가 수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원동, 민병주가 두 분 증인이 현직 국정원 직원입니다. 신분상으로. 그리고 현직 국정원 직원이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발언을 신분이 좀 현직 정리해 국정원 주세요. 직원이면은 현직에 맞게끔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자, 양편 다 조용해 주시고 권성동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청래 간사가 합의된 사항대로 따라주면 되는데 합의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소상하게 발언을 하지 않으면은 이를 시청하는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이유로 박원동, 민병주가 현직 직원이기 때문에 장막 뒤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신문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고 핑계로 이렇게 많은 증인이 지금 출석한 상태에서 이 신문을 증인신문 청문회를 거부한다 그런다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자제해 주시고 정식 발언 순서를 받아서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은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조용히 해주시고. 자 전해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칸막이에 대한 진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애초에 별실에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청문회가 아니다라고 해서 수석 전문위원에게 가능하냐 이와 같이 사실 저것도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만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에 설치했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꾸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들이 다 선서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또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유는 지난 금요일 원세훈 김영판이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은폐, 회피, 그리고 책임 전가 등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법논리대의 숨은 실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시작을 하기 이전에 원세훈 기용판에 대해서 선서 거부에 대한 고발을 의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라는 정당한 이유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불출석의 경우에도 재판 중인 사유라 해서 정당한 이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도 물론 민주당 의원이 3분의 1로 의결해서 고발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증인들에 대한 변호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결해서 당당하게 사법부의 결정과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일 날 미합의 증인이라는 게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의 간사는 김무성, 권영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미합의 증인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장 합의는 되지 않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나온다면 그 두 사람은 당연히 채택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충분한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무성 선대본부장 어떻게 김용판 청장도 부인하는 댓글이 없다는 사실을 발표 11시간 이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밝혀져야 됩니다. 또한 권영세 우리 선대 상황실장은 적어도 부적절하고 나아가서 위법할 수 있도록 현직 국정원장이 현역 의원 신분도 아닌 사람과 NLL 대화록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하고 의논했다고 이 청문회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김무성 권영세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오전 중에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된다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정청래 간사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급기야는 민주당의 간사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명예훼손까지 했습니다. 명예훼손하고 나서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행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적어도 오전에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분명히 합의되지 않고는 이 국정조사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 측으로서는 권성동 간사가 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왜 협상용 카드였다라는 발언을 하냐 하면은 최초 증인 신청 명단을 교환할 때는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이 민주당 측 증인 신청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장애로 나가기 전까지는 김무성, 권영세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라고 거의 주장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자, 발언을 듣고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계속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잠깐 자제해 주시고. 예. 이장우 의원 제지 좀 해주세요. 이장우 의원 입 좀 제지해 주세요. 아니 상세하게 협상용 조심해 이장우. 자, 양당 의원들 좀 자제해 주시고 발언 이외의 시간을 하지 마시고 권성동 간사 발언을 빨리 해 주십시오. 대마왕이 이장우 의원이야. 막말 대마왕. 조용히 하세요 김태형 의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돼.
우선 위원장님, 방청석에 계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해주시거나 계속해서 방해할 경우 퇴장을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는 말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권성동 의원이 마이크는 권성동 의원만 갖고 있어. 다 안 들려. 그러니까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하세요. 아니, 방송이나 국민들한테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크 발언을 계속 하시라 이거예요. 의사진행 받을 건 없잖아 이장우 의원. 조용히 좀 해. 권성동 간사 말 좀 하게. 정청래 왜 이렇게 반발하고 그래? 당신도 반발하고만. 당신이라니. 자, 제 반발하는 거야. 제 의사진행 발언 순서입니다. 시간입니다. 좀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간사 저 마이크 이외에는 들리지 않으니까 개의치 말고 그냥 하세요. 발언을 빨리 하시라고. 자, 김태흠 의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 이 협상 이 협상용 카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 드리려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께서 또 발언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이 정도로 접고요. 그리고 이 차단막 설치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 허영호 수석께서 양당 간사가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차단막 설치 문제 때문에 설치 공사업자를 금요일 날 회의 도중에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측정도 다 하고 했는데 차단막 설치하는 것보다는 뒤에 독립된 그런 증인 대기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니터를 보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더니 우리 정청래 간사께서 그거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채택이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정청래 행정실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정청래 간사께서 그 말씀을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하는 게 낫지 분명히 허영우 수석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뒷자리에 안 들었어요. 허영우 수석이 계시는데 허영우 수석을 증언대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이제 지금 방송 3사가 TV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진행 문제를 갖고 네가 언론이 내가 언론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모양새가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고 김무성 권영세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적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권영세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세훈 원장이 하도 NLL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우리 새누리당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걸 하소연하기 위해서 통화를 한 번 했다는 것이지 여러 번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사이에 새누리당에서 왜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냐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번 댓글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증인 적격이 없고요.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을 채택하려면 최소한 이 댓글 사건과 어떻게 연루가 됐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소명자를 내야 되는데 그야말로 추측에 의해서 자꾸만 부르자 하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두 다 여기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의 증인 적격이었기 때문에 증인 채택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김무성, 권영세 증인 불채택을 이유로 오늘 국정조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자꾸 엄포를 놓는데 그럼 하지 마십시오.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엄포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엄포를 넣었는데 여기서 만약 이걸 핑계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파행을 시킨다 그런다면은 모든 국민의 비난이 민주당에 집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은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신경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네. 자, 신경민 의원 해주십시오. 네, 신경민입니다. 김새 뭐 자꾸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 한 것만 해도요. 두 사람은 충분히 나올 자격을 갖췄으니까 해외를 떠돌지 말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집은 여기입니다. 12월 10일 권영세 파일, 12월 12일 권영세 원 원장과의 전화 통화 드러났고요. 13일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두 분이 다시 통화한 거 드러났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됐습니다. 14일 김무성 유세, 15일
수상한 김용판의 점심, 16일 김무성과 박 후보의 댓글 발언, 그리고 김용판과 박원동의 전화, 이거 다 새로 드러난 겁니다. 이거 해명하자는데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게 왜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듣기 전에는 우리들이 이 요구를 접을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해외 떠돌지 말고 집으로 돌아올 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선서 부분은 여기 있는 야당뿐만 아니고 국회가, 여당을 포함해서 국회가 능욕을 당한 겁니다. 이거 고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출석 부분 14일 날 두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했죠.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재판, 안 나가도 되는 재판 핑계 걸었죠. 한 사람은 건강 이유, 여러 가지 걸었습니다. 왜 안 나왔습니까? 16일 날은 오전에 원세훈 증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불출석을 한 겁니다. 이걸 고발하지 않고 국회가 넘어간다는 건 이건 여야가 따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검토해서 금방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고발 조치해야 되고, 이 능멸과 능욕에 대해서 뭔가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스크린 문제인데, 스크린 경위는 뭐 잘 들었습니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복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스크린에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완벽하게 별도의 방으로 숨는 사람은 없습니다. 테러의 위험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에 또 청문회장에 대단히 방탄까지 돼 있는 경우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도 저렇게 하진 않습니다.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스크린을 완벽하게 치는 경우는 없고요. 저 완벽한 스크린을 손을 내놓게 하는 식으로 공사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 박원동 이 증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남재준 원장에게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남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83조 2항을 이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2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동 씨는 징계 절차가 아닙니다. 징계 절차가 아니고요. 지금 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직이냐 현직이냐를 얘기하는데, 전직인 이종명 씨는 저기 밖에 나와 있으면 박원동과 민병주 씨 똑같습니다. 왜 저 뒤에 숨어 있습니까? 특히 박원동 씨는 직을 유지하고 있고 출근하지 않고 있고 월급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본인이 명예퇴직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직을 유지시켜 줍니까? 박원동 씨가 지금 국가정보원과 경찰청과 모든 것을 잇는 허브에 있는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증인인데, 도대체 박원동 씨가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비밀을 알고 있길래 누구의 지시로 그에게 직을 유지시키고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주는 겁니까? 이건 일단은 법적 근거가 없고요. 국고 횡령을 했습니다. 국고 횡령을 한 만큼 이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분명히 대고요. 원장이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이 청문회장에서 원장이 추인한 이유 소명을 해야 우리가 저 스크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박원동, 민병주 두 분은 빨리 장막 밖으로 걸어 나와서 분명하게 국민 앞에 자기 민낯을 보이고 뭐가 진실인지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